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평일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아마 이렇게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일 텐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혹은 신사업이나 신제품을 만드실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럼 하는 것인가? 중국은 좀 다른가? 혹은 메이드는 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강준묵 센터장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안지용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짠, 맥락적 파급력. 신속하면 탑다운, 신중하면 바텀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모르니까 중국은 강준묵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고 또 김효영 교수님께서는 김효영 교수님의 영역에서도 얘기를 해 주실 거고 저는 매니페스토도 그렇고 지금 LG 공간연구소도 그렇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기업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겼는데 되게 상당히 미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맥락적 파급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종의 관시인 거죠. 한국적인 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적 관시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냥 딱딱딱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맥락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를 맥락적인 디자인이라고 하죠. 즉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맥락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 그러니까 적응과 속도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서 탑다운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신속해지고 바텀업에서 갈 때는 또 이제 미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요 포인트는 사실 꼭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 같이 그냥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사실은 한국의 이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중국의 관시처럼 오히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한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면 오히려 좋겠죠. 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어서 그럼 강준묵 센터장님은 중국에서 현재 메이디에서 어떻게 주안점을 뭐에다 두시고 결정을 하시는지 볼까요? 사실 이거 질문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네, 이 질문이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 틀리고 이게 이제 어떤 리퀘어먼이 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하는데 그냥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건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테스트가 기본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실제로 요즘에 내가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중국 회사에 미디어에 들어갔을 때 제가 참 놀랬던 건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국 사람들만 쫙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미국 사람, 이미 글로벌화 되어 뭐 호주에서 오신 디자이너들도 많고, 뭐 독일에서 오신 분들, 뭐 이태리 사람들 진짜 많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터키, 무슨 뭐 굉장히 많은 그 해외의 인력들이 와서 같이 융합돼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디자인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엔지니어들 무슨 뭐 다른 쪽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나 봤더니 이미 디자인 싱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문제점을 찾고 다시 줄이고 다시 또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하면서 사실 결과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그 주안점 메인 포인트가 뭐냐? 그게 바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 질문한다. 되레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질문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추를 이거 유추인데요. 네. 유추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기업이라고 테스트를 안 하겠어요. 근데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테스트가 여기가 좋다고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쿨하게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전 질문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속도에 반응하려면 바로바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냥 아예 의사결정이나 직관을 무시하고 또는 직관을 그냥 따라간다. 테스트는 아니고 직관이라고 답을 주셨으면 직관에 따른 빠른 속도 그리고 돈은 그냥 써. 약간 이런 성향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중국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테스트가 나왔으면 그냥 해. 되게 린하게 돈이고 시간이고 속도고 뭐 일단은 지르는 게 답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어려워서.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위에 관시가 있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게 네.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중국인데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네. 당연히 있지만 제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얘기할 때 이건 제 주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몇 명의 어떤 사용자들과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걸 얻어서 저는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그러면 한국 대비 더 애자일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그 방향으로 변화를 중국도 하고 있는 중. 예, 가고 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조경 쪽에서 바라보는 김영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양손잡이 전략인가요? 네. 근데 뭐 양손잡이 전략을 하자는 건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또 질문인 게 이제 민간 부근에서 일을 하시고 LG라는 데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저는 조경이고 시립대라는 데서 이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양손이라는 건 요새 제가 정책적으로 좀 뭐 시라든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일단 그 정치적으로 우랑 좌예요. 근데 이게 뭐 약간 뭐 당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라는 건 전통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좀 민간의 자율성을 맡기고 좌라는 것은 좀 공공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건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금은 사실 실은 다 좌쪽일 수밖에 없어요. 공공이니까 공공이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약간 이제 하는 거는 저기 그 민간의 좀 전략들을 봐라. 공공의 공간을 만들 때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근데 하나 생각을 한 거는 사실 양손잡이들이 양손을 똑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주손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약간 LG가 요거를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얼마 전 뭐 뉴스를 봤더니 이제 그 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세팅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바뀌었으면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LG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이런 어떤 기업들은 뭘 추구하는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LG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기업을 이 궁극적으로 뭘 우린 추구하는가가 인간 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도 비슷한 게 있나 봤더니 삼성은 일단 그룹이 아니니까 없고 뭐 하나 같은 데는 신용과 의리 약간 뭐지? 약간 그렇고 롯데는 인간을 풍요롭게 했는데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과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모토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LG 상품을 사진 않더라도 LG를 응원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LG는 내가 LG 폰을 사진 않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접지만 말아라. 돌려가기 아닌가요? 뭐 LG폰은 지금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업이 뭘 중요해? 인간을 뭘 존중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고 우리는 많이 이제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기업이 그냥 잘 이윤을 남기면 되는 거야인데 한 가지 사실은 자본주의 그 근간이 이제 그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이런 국부론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고 요건 시리즈였는데 국부론은 그 감정론. 근데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왜 인간이 이윤을 막 추구해도 되냐면은 그 전작을 읽어보면은 인간은 이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남들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사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그거였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이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데서 오히려 뭔가를 결정할 때 그런 본질적 가치를 오히려 항상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새로운 전략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바꾼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좋으신데요? 그렇죠. 너무 또 LG로 이게 바뀌어서 너무 LG 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었는데. 대답 굉장히 좋았어요. 저 양손잡이가 결국 트윈스군요. 투 핸즈. 투 핸즈. 투 핸즈, 트윈스.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되게 듣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마치 일부러 이렇게 PPL 해주신 건 아닌데 굉장히 LG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자주 불러주세요. 맞습니다. 인화와 정도 경영으로 LG는 여러분 곁에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너무 네, 그렇고요. 기업 PR 쪽으로 네.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미를 위해 그랬고요.